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50대 남성입니다. 어느덧 교직 생활 30년 차가 넘었네요. 그동안 저는 스스로를 꽤나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매달 월급 꼬박꼬박 가져다 주고 술, 담배 안 하고 도박은 구경도 안 하죠. 학교에서는 모범 교장, 집에서는 모범 남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이런 제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무조건 옳은 것이고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생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 모두에게 존경받고 산다는 착각과 자만 속에 살아온 제가 정신 번쩍 차리게 된 그날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로 아침을 먹었죠. 7시 20분에 집을 나서 7시 50분에 학교에 도착. 그렇게 저만의 규칙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걸 보며 동료들이 시간을 짐작할 만큼 자로 잰 듯 정확한 삶을 살아왔죠. 교장실로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신기한 듯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교장 선생님 출근하시는 걸 보니 7시 50분인가 봐. 어디 내가 한번 볼게. 어머, 정확해. 아유, 앞만 봐도 참 대단하시다니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기 관리를 잘하시지? 그런 칭송의 말을 들으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일과도 순조로웠죠. 1학년 수업 참관, 급식실 위생점검, 방과 후 프로그램 회의. 빠듯하지만 보람찬 일정을 소화했어요. 그리고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이 되자 가방을 들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근데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젊은 선생님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죠. 주말에 시어머니 생신이라 선물로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자식들 얼굴 한번 더 보는 걸 제일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은 현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웃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문득 장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장모님을 뵌 지도 꽤 됐더군요. 한 달? 아니야, 2달은 좋게 넘은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평소에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아유, 우리 박서방은 언제 봐도 참 듬직해. 박서방 자네 주려고 내가 옷 한 벌 샀어.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늘 직접 담근 김치며 장아찌를 한 보따리씩 사주시곤 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저에게도 장모님은 친부모님이나 마찬가지로 가깝고 소중한 분이셨죠. 그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가는데 어쩌다 보니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됐어요. 도로공사 때문에 우회해야 했거든요. 근데 그 우회로에서 뜻하지 않게 반가운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오, 전기구이 치킨집이 새로 생겼네. 번쩍이는 간판에 전기구이 치킨 전문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또 장모님 생각이 났어요. 저희 장모님이 유독 전기구이 치킨을 좋아하셨거든요. 난 프라이드는 느끼해서 못 먹겠고 양념은 매워서 속이 쓰리고 전기구이가 담백하니 제일 낫더라. 예전에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처갓집에 간 지도 오래된 것 같고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치킨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치킨 포장을 부탁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장모님이 치킨을 반기며 좋아하실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이왕이면 더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 따로 연락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기쁜 마음으로 따끈한 치킨을 받아들고 차에 올랐네요. 처가까지는 차로 10분 거리, 복잡한 시내가 아니라 도로도 한산했습니다.
기쁜 마음을 안고 처가 골목에 들어서니 6시가 넘었더군요. 대문 앞에 차를 세우고 치킨 봉투를 들었습니다. 아직 저녁 안 드셨겠지. 발걸음 가볍게 대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르려는데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게 보였어요. 장모님이 연세 드시더니 자꾸 대문 잠그는 걸 잊어버리곤 하셨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려도 그때뿐이라 다시 한번 단단히 당부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장모님, 박서방 왔습니다. 제법 큰 소리로 말했지만 집안에선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채에 가까워질수록 조그맣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TV 소리인가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장모님이셨죠. 대화 나누는 상대는 처남이었어요. 다시 한번 크게 장모님을 부르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집안에서 나누는 대화인데도 두 사람이 너무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누가 듣기라도 할까봐 극도로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덩달아 숨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때 살짝 흥분한 듯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엔 정말 성공해야 해. 너희 누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일이니? 나도 마찬가지고. 장모님의 조심스러운 말씀에 이어 처남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알아요. 근데 엄마, 정말 이 일 매형은 모르는 거죠?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들키면 정말 큰일 날 텐데.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알면 큰일 난다고? 그게 뭐지? 그때 갑자기 장모님이 언성을 높이며 노여움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쉿! 목소리 낮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어. 절대 박서방 그놈 모르게 진행해야 해. 혹시라도 들키지 않도록 너도 항상 조심하란 말이야. 장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전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늘 저를 우리 박서방이라고 부르며 아껴주시던 분이 뒤에서는 저를 그놈이라며 막 부르고 계셨다니. 실망감이 들더군요. 그때 다시 처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이러지 말고 매형한테 말씀드리는 게 안 된다고 했잖아. 넌 조용히 하고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해. 일단 이번 일만 잘 넘기면 돼. 특히 너 술 먹다 실수하지 않게 그 입 조심하고. 장모님은 숨기려고 노력하는 일이 혹시나 제 귀에 들어갈까봐 처남을 쥐잡듯이 잡으셨어요.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수록 점점 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안에 무언가 저만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황당하더군요. 저는 치킨 봉투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다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처남까지 합세해서 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충격이 컸거든요. 장모님이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신다고 생각했던 건 순전히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차에 올라타고도 금방 출발하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치킨 봉투를 바라보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장모님의 놀란 표정을 상상하며 흐뭇해했던 저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던 치킨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처럼 처가와 장모님에 대한 제 마음도 식어가고 있었죠. 그놈이라니, 내가 장모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런 저속한 표현을 쓰시지? 그동안 저는 장모님과의 관계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오랜 시간의 믿음이 와장창 깨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차 안에 멍하니 있다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내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큰 실수라도 했나? 아니면 집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온갖 상상의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도착했을 땐 8시가 다 돼가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한참 늦은 귀가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내의 시선은 휴대폰에 고정돼 있었죠.
그러다 뒤늦게 제가 들어온 걸 보고 화들짝 놀라더군요. 어머, 당신 왔어? 오늘은 무슨 일이래? 연락도 없이 한참이나 늦었네? 아내가 뭔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어정쩡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와중에도 휴대폰은 손에서 놓지 않더군요. 어디 들를 곳도 있었고 길도 막혀서. 평소에 저답지 않게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치킨 봉투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들어왔죠. 아내에게 처가에 갔다 온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속 근심을 눈치채지 못한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밥 먼저 먹을래? 아니면 씻고 먹을래요? 씻고 먹을게. 욕실로 들어가 샤워하면서도 절대로 저는 몰라야 한다고 강조하던 장모님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지만 아내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특히 그날따라 유독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 슬쩍 운을 떼봤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 휴대폰에서 눈을 못 떼네? 처음엔 일부러 가볍게 물었죠. 그냥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별다른 게 있어? 말투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슬쩍 장모님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장모님은 잘 계시지?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아내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물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뭐 잘 계시지. 갑자기 엄마는 왜? 그냥 뵌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내가 바쁘니까 당신 혼자서라도 좀 많이 찾아뵙고 그래. 최근엔 언제 만났어? 나도 요즘 바빠서 통 연락 못했지. 그럼 내일은 한번 가볼까? 아내는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로봇처럼 삐걱거리면서 어색하게 행동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초저녁에 먼저 잠자리에 들었지만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생각에 잠겼네요. 도대체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제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세 사람이 몰래 합심해서 절 속이고 있다니. 화가 나고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씁쓸한 마음에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셨어요. 평소엔 잘 마시지 않는 술이었지만 그날은 맨정신에 그냥 잠들 수가 없을 것 같았죠. 그때 집에 들어오며 버리고 온 치킨이 생각났어요. 그동안의 효도가 물거품이 됐구나. 난 정말 장모님을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전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그때까지 밝혀진 일들은 세 발의 피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저녁 거실에서도 침실에서도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였죠. 20년을 넘게 산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의 휴대폰 중독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하루는 밥 먹으면서도 쉼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국 다 식겠어. 휴대폰 좀 그만 보고 밥 먹어. 그 말에도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고 입으로만 대꾸하더군요. 뭐라고? 그게 그맘때 아내의 말버릇이 됐죠. 뭘 물어도 뭐라고? 부터 나왔습니다. 대화하려면 최소 2번은 불러야 했어요. 이현숙 씨, 밥 좀 먹으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제야 아내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알았어.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아내는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처럼 짜증을 내더군요. TV를 틀어놓고도 아내의 시선은 계속 휴대폰으로만 향했습니다. 다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밥 한 술 뜨고 휴대폰 확인, 국 한 모금 마시고 또 휴대폰 확인.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건지 궁금했지만 물어봐도 답은 늘 똑같았어요. 친구들이랑 사는 얘기 하는 거지 뭐.
자식 얘기, 남편 얘기, 저녁 반찬 얘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낮 시간대 잦아진 외출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급한 일이 생겨 집에 전화를 걸면 아내는 늘 집에 없었어요. 전업주부인 아내가 평일 낮에 매번 외출이라니 전에 없던 일이었죠. 하루는 아내를 슬쩍 떠볼 겸 전화해서 이런 말을 건네봤어요. 여보 어디야? 나 오전에 집 근처에서 볼 일 있는데 점심에 같이 밥 먹을까?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역시나 예상대로였어요. 아니 당신 혼자 먹어야겠다. 나 지금 바뀌거든. 나중에 전화할게. 그것도 그맘때 아내의 새로운 말버릇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화한다면서 정작 전화는 오지 않았죠. 제가 다시 걸면 그제야 깜빡했네라고 했습니다. 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길래 전에 없던 행동을 자꾸 하는지 이상했죠. 며칠 후 늦둥이 막내딸 수진이도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더군요. 아빠,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 나 학원 픽업하는 것도 맨날 깜빡한다니까? 뭐? 엄마가 학원에 안 갔다고? 응, 이번 주만 벌써 2번이나 안 왔어. 전화하면 그제야 맞다 이러면서 온다니까? 어젠 아예 전화도 안 받아서 버스 타고 오느라 힘들었어. 그렇게 그냥 가까운 학원 다닌다니까 데리러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더니. 딸의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내가 딸의 학원 시간을 잊는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언제나 가족이 먼저고 특히 아직 고등학생인 막내딸을 챙기는 게 아내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마저 잊어버린다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내의 신상에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간다며 외출한 날이었죠. 저는 안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화장대에 놓인 가계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아내는 500원 하나도 꼼꼼히 기록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최근 페이지는 텅 비어 있더라고요. 이상하네. 이 사람이 요즘은 가계부도 안 쓰나?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가계부에 끼워져 있던 생활비 통장이 보였어요. 그래서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주 어떨 때는 일주일에 2번이나 몇십만 원씩 현금을 찾은 기록이 있었던 거죠. 제가 알던 아내는 마트에서도 할인 상품만 골라 사고 쿠폰 모으기가 취미인 알뜰한 주부였어요. 그런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펑펑 쓰다니. 분명 처남과 장모님의 대화에 나오던 일과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무관하지 않아 보이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도박 같은 거에 빠져서 사채에 손을 댄 거 아니야?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 그래서 장모님이 그걸 내가 모르게 하려고 숨기신 건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아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 일이 있기 얼마 전 주말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보, 여고 동창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봐. 형제도 없고 혼자 있느라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러더니 상갓집에 간다고 검은 옷을 입고 조의금 봉투까지 챙겨 나왔죠. 여고 동창 누구? 당신 동창은 내가 다 알잖아. 영선 씨 어머니가 암이라고 하더니 혹시 영선 씨? 맞아. 아이 저런, 결국 돌아가셨구나. 그럼 나도 같이 가. 내가 영선 씨 모르는 것도 아닌데 같이 가서 인사하지 뭐. 어머 아니야. 뭘 당신까지 가. 영선이도 불편해할 거야. 다른 동창들은 다 혼자 올 텐데 당신이 있으면 아무래도 서로 불편하지. 내가 마음만 전할게. 마음만. 아내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단호하게 거절하더니 마치 제가 따라올까봐 겁나는 사람처럼 서둘러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자리 좀 지켜주고 일도 도와주고 해야 할 것 같아. 내일 오전에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런 말만 남기고 불이 나게 집을 나섰죠. 그리고 다음 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내는 별말 없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헌데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녁을 먹고 운동할 겸 밖으로 나가려는데 현관 앞에 놓인 코트가 보여 아내에게 물었죠. 여보, 이건 뭐야? 왜 코트를 여기다 뒀어? 아, 그거 세탁소에 보내야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거기 뒀다. 나갈 때 가져가려고. 그래? 그럼 내가 나가면서 맡길게. 이 코트랑 블라우스 세탁 맡기면 되는 거지? 고마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옷을 들고 밖으로 나와 집 앞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옷을 받아들고 익숙하게 주머니에 든 물건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의 코트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영수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영수증을 받아들어 무심코 펼쳐본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상갓집에 간다던 그날 아내가 부산 횟집에서 저녁을 먹은 영수증이 나온 겁니다. 가격을 보니 아무리 봐도 혼자 먹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죠. 상갓집에 가서 회를 먹을 리는 없고 더구나 부산에 간다는 말은 전혀 없었으니 놀라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이제 상갓집 핑계를 대면서 부산까지 가서 회를 먹은 거야? 도대체 누구랑?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군요. 설마 제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분명 처가에서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제 입으로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없고 영수증 하나 들이밀어 아내를 잡들여 하기도 뭔가 부족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 스스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기로 결심하고 그날부터 고심해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학교에 하루 휴가를 내고 아내를 미행하는 것이었죠. 제 차로 미행하면 아내가 단박에 알아챌 것 같아 고민하다 인근에 사는 친구와 차까지 하루만 바꿔 타기로 했어요. 평생 교육자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제가 아내의 뒤나 밟게 되다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그대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교육자고 나발이고 다른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미행할 준비를 모두 마친 날 저는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연수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난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아내야겠어. 제 마음은 지옥인데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은 무척이나 평화로워 보이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토록 믿어온 아내가 저를 시험에 들게 한다니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나온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휴대폰 중독, 잦은 외출과 현금 인출, 부산 횟집 영수증, 그리고 처갓집에서 들은 처남과 장모님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아내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심장이 두근거려서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출근하는 대신 대문이 잘 보이는 곳에서 아내가 나오길 기다렸죠. 그런데 9시가 다 돼가도록 아내가 나오질 않더군요. 오늘은 안 나가나? 혹시 제 계획을 눈치챈 건 아닐까 싶어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9시 30분쯤 되자 드디어 대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타났어요. 차를 가져갈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아내는 소형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걸어서 큰 골목까지 나가더군요. 저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그 뒤를 따랐죠. 그러다 잠시 후 집에서 멀지 않은 한 카페 앞에서 멈춰서는 게 보였어요. 저도 카페 건너편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거기서는 통유리로 된 카페 내부가 훤히 보였거든요. 아내는 카페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한 뒤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보다 다시 휴대폰을 확인하길 반복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분명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20분쯤 흐른 뒤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아내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남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아내가 환하게 웃는 게 보였죠. 뭐야, 정말 벌건대 낮에 남자를 만나잖아. 그것도 집에서 별로 멀지도 않은 곳에서.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남자는 아내 맞은편에 앉아서 무언가 열심히 대화를 나눴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진 모르겠지만 남자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아내가 밝은 표정으로 끄덕이는 건 확실했어요. 아니, 밝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집에서는 늘 무표정하게 휴대폰만 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대화를 나눈 뒤 아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두꺼운 흰 봉투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차렸어요. 돈이다. 아내가 돈이 든 봉투를 외간 남자에게 건네는 게 분명했죠. 남자는 봉투를 봤더니 잠시 내용물을 확인하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방에서도 작은 봉투를 꺼내 아내에게 건넸어요. 아내는 그것을 받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저 여자가 외간 남자를 만나서 도대체 뭘 주고받는 거야?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거래는 아닐지, 아니면 정말로 불륜 관계에서 오가는 대가 같은 것은 아닐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더 답답하더군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커피를 다 마신 뒤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는 재빨리 시동을 걸었어요. 그제야 아내가 차를 두고 나온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저 남자의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려는 거겠지?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남자는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떠났고 아내는 다시 걸어서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이상한 마음이 들었죠. 따로 헤어진다고? 그럼 저 남자가 외도상대는 아닌 건가?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다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저는 계속 아내를 따라다녔어요. 남자와 헤어진 아내는 조금 더 걸어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매장 의류 매장을 둘러보더니 액세서리 매장에서 한참을 머물렀죠. 뭐야, 쇼핑하러 온 거야? 그러더니 점심시간이 되자 백화점을 나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야 저는 안심이 되면서도 허무한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끝인가? 남자를 만나 돈을 주고받은 건 수상했지만 그 외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도 불륜이라고 하기엔 너무 담백한 만남이라는 게 이상했죠. 하지만 혹시나 모른다 생각이 들어 아내가 집에 들어간 뒤에도 계속 차 안에서 기다려봤습니다. 아내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후 4, 5시가 지나 결국 해가 졌지만 아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30분이 되자 저도 배가 너무 고팠어요. 점심도 거르고 아내만 지켜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전화였죠. 여보, 오늘 늦어? 약속 있으면 미리 연락하는 사람이 6시가 지나도록 왜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아? 저녁 차려 놓을까?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칼같이 6시면 퇴근하는 제가 연락도 없이 늦으니 전화한 모양이더군요. 그래, 차가 막혀서 좀 늦었는데 금방 들어갈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평소의 아내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목소리였거든요. 결국 저는 뭔가 더 알아내는 걸 포기하고 서둘러 차를 친구에게 반납한 뒤 제 차를 찾아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밥을 먹으며 마주 앉은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러다 무심한 척 물었죠.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 청소하고 빨래하고 평소랑 똑같이 뭐. 그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 아니, 잠깐 마트는 갔다 왔지. 장 볼 게 있어서.
그런 말을 하면서도 아내가 시선을 자꾸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오전에 만난 남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불륜이 아니라고 생각해 안심했는데 뭔가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말하지 못하는 건지 답답함만 더해갔어요. 그러다 며칠 후 주말에 중대한 결심을 한 가지 하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영화 볼까? 갑작스러운 말에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더니 한참 만에야 대답했죠. 갑자기 무슨 영화? 우리 둘이? 그 젊은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요즘 재밌는 영화 나왔다고 해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내를 쫓아다녀봐도 뾰족하게 밝혀지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 아내의 마음이 자꾸 허공에 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과 같이 있어도 늘 시선은 휴대폰에 가 있고 대답도 건성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자꾸 불안해졌어요. 아내가 어딘가로 날아갈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며 솔직하게 대화를 좀 나눠보는 게 어떨지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어요. 미안한데 오늘은 좀 나가야 해.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보자. 그러고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외출 준비를 하고 나온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저는 눈을 커다랗게 떴어요. 평소 수수하게 묶던 머리를 고데기로 예쁘게 손질하고 빨간색 립스틱도 발랐더군요. 거기다 대학생 딸이 즐겨 입는 청바지와 외투를 걸치니 20년은 어려진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죠. 아이, 당신이 무슨 어린애인 줄 알아? 그렇게 꾸미고 어디 가는 거야? 제 목소리에서 짜증이 느껴졌는지 아내가 살짝 인상을 쓰며 물었어요. 왜, 이상해? 그냥 편하게 입고 싶어서. 아이, 그럼 안 이상할 줄 알았어? 나이값도 못하고 애 옷이나 훔쳐 입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생기 있고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괜히 심술이 나서 좋은 말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제 말에 아내는 의기소침해졌는지 한참을 거울 앞에서 고민하다 시간이 늦어서 어쩔 수 없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뒤통수에 대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누구 만나는 건데? 몇 시쯤 들어올 거야? 친구들. 언제 올진 잘 모르겠어. 늦지 않게 올게. 쾅! 그대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전 곧바로 창문으로 가서 아내를 지켜봤어요. 아내는 또 차를 가져가는 대신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걸어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충동적으로 벌떡 일어나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를 가져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따라가다 아내가 택시 타는 것을 보고 저도 택시를 탔죠. 아내가 혹시 제 차를 발견할까 봐 조심스러웠거든요. 저는 택시기사에게 재촉하듯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방금 출발한 저 택시 좀 따라가 주세요. 얼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절 힐끔 쳐다봤지만 아무 말 없이 출발하더군요. 아내를 태운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도로가 너무 꽉 막혀 앞차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택시기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신호대기에 걸린 사이 아내가 탄 차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놓쳐버린 차를 찾아낼 방법이 없었죠. 눈앞에서 비밀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다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 서둘러 반대편으로 건너가 또다시 택시를 잡아탔어요. 그리고 곧장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분명 그날 장모님과 처남이 나눈 대화 속에 아내의 행동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잠시 후 처갓집에 도착해 대문을 거칠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남 있어? 쩌렁쩌렁한 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더군요. 그 소리에 놀란 처남이 헐레벌떡 달려나왔어요.
매형, 무슨 일이세요? 처남이 당황한 얼굴로 묻더군요. 저는 눈을 부릅뜨고 그런 처남에게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누나 요즘 뭐하고 다니는지 알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처남은 저에게 눈을 맞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리발을 내미시겠다. 그래. 그럼 장모님한테 직접 여쭤보지 뭐. 내가 알면 절대 안 되는 게 뭔지. 장모님! 그런 제 기세에 놀란 처남이 진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 안 계세요. 매형 제발 진정 좀 하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오해? 웃기지 마! 내가 언제까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장모님도 한패고 너도 다 알고 있으면서 나만 속인 거 맞지? 제가 다그치자 처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매형 일단 진정하시고. 내가 지금 진정이 돼? 너희 누나 바람난 거야? 아니면 나 몰래 뭐 사채라도 썼어? 도대체 뭐야? 너랑 장모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더는 나 속일 생각하지 마. 아이 바람이라뇨 매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처남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럼 뭐야? 집에서 조용히 살림만 하던 사람이 매일같이 외출하고 휴대폰을 붙들고 살아. 젊은 남자 만나서 돈 봉투나 찔러주고. 근데 이게 아무 일도 아니야? 장모님이랑 처남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나한텐 비밀로 하라고 한 거잖아. 매형, 저희 얘기 들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치킨을 사들고 왔다가 놀라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갔다고! 더는 답답해서 못 참아. 도대체 셋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건데? 저는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처음 본 처남은 놀랐는지 사색이 된 얼굴로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형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뭐? 도대체 뭘 모른다는 거야? 일단 저랑 같이 어디 좀 가요. 그러더니 처남이 방으로 들어가 겉옷을 챙겨 나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화가 나 씩씩거리며 물었죠. 말하다 말고 가긴 어딜 간다는 거야? 저랑 같이 가요. 가서 누나가 뭘 하고 다니는지, 누나 정체가 뭔지 직접 확인하세요. 그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처남이 하자는 대로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에 따라 나선 거라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0분을 넘게 달리는 동안 차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너무나 뜻밖의 장소였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처남을 바라보며 물었죠. 아니 여긴 도대체 왜 온 거야? 설마 누나가 여길 왔다는 거야? 네, 아마 저쪽에 있을 텐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기 있네요, 저기. 저는 정신없이 밀려드는 사람들 틈에서 처남이 가리키는 곳을 확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한참 만에야 아내를 찾아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 아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 있는 아내 곁에서 더 흥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모르게 꽥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물론 의외의 장소에서 장모님을 보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70대, 아니 곧 80을 바라보는 장모님의 옷차림이 문제였죠. 제가 늘 보아오던 중후하고 단정한 외출복 차림이 아니라 젊은이들이나 입을 법한 청바지를 입고 계셨던 겁니다. 상의는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에 가죽 재킷, 발에는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으셨더군요. 거기다
머리에는 야구 모자까지 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모습을 넋놓고 지켜보다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 저분이 정말 우리 장모님이 맞아? 매형은 처음 보는 모습이죠? 저희 엄마 사실 저런 차림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장모님의 변신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장모님의 표정이었습니다. 소녀처럼 들떠서 상기된 얼굴로 아내와 팔짱을 끼고 깔깔 웃고 계셨거든요. 70대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력이 넘쳐 보였죠.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모녀가 쌍으로 뭐 하는 거야? 제 말에 처남이 황당한 대답을 꺼내놨어요. 누나가 트로트 가수 팬이 된 거죠. 그것도 광팬이요. 뭐? 저는 뜻밖의 말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누나랑 엄마가 6개월 전부터 트로트 가수 팬클럽 활동하고 계신 거 모르셨죠? 기가 막혀서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바람도 의심하고 주식도 의심하고 사채까지 의심했지만 가수 팬클럽이라니, 그런 건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어리 빠진 듯 멍청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숨긴 거야? 당연히 매형이 뭐라고 하실까 봐서죠. 처남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매형이 그동안 뭐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애들이 아이돌 좋아하는 것도 한심하다고 하셨잖아요. 품이 없고 격떨어지는 짓이라면서 공부나 하라고 하셨죠? 근데 장모가 트로트 가수 쫓아다닌다고 하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연예인한테 빠져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시간 낭비, 돈 낭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누나까지 그렇게 숨길 일이야? 누난 더 조심했어요. 매형한테 들킬까봐 음악도 몰래 혼자 듣고 기념품도 다 우리 집에 숨겨놨어요. 오늘도 매형한테 거짓말하고 나왔잖아요. 전혀 짐작도 못했던 처남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누나가 만난 젊은 남자는 아마 암표 파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요즘 트로트가 난리라 콘서트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웃돈 주고 사는 거예요. 뭐라고? 웃돈? 네. 사실 콘서트표 예매할 때 엄마가 부탁해서 제가 회사에서 조퇴까지 하고 컴퓨터 앞에서 대기했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표가 마감되는 바람에 실패했어요. 전에도 그래서 이번엔 꼭 성공해야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엄마랑 누나가 엄청나게 기다렸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처남의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였어요. 아니, 그럼 박서방 그놈은 절대 몰라야 한다, 오래 기다린 일이다, 그런 게 다 콘서트표 예매하면서 한 얘기란 말이야? 네. 그때도 매형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얼마나 신신당부하셨는지 몰라요. 매형은 엄마를 엄청 교양 있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누나도 그렇고요. 엄마 닮아서 누나도 원래 흥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가수도 엄청나게 쫓아다녔고요. 근데 매형은 그런 거 절대 이해해줄 리 없다고 하던데요. 그럼 TV나 보면서 좋아하지, 나이가 몇인데 이런 데를 쫓아다녀, 이 창피한 것도 모르나. 그 말에 처남이 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매형이 이러니까 엄마랑 누나가 말을 못했죠. 매형, 우리 엄마 그렇게 교양 있는 여사님 아니에요. 평소엔 시원시원하게 이놈 저놈 욕도 잘하시고 친구들이랑 야유회 가면 앞에 나가 막춤도 잘 추세요. 근데 그런 거 질색하는 사위한테 체면 차린다고 꼬박꼬박 우리 박서방 하면서 노력하신 거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그날도 내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박서방 그놈이라고 하시더니. 들으셨어요? 맞아요. 저도 평소에 이놈 자식이라는 말 많이 듣고 컸어요. 지금도 듣고요. 그렇다고 그게 진짜 욕은 아니란 거 아시죠? 그냥 친근감의 표시 같은 건데 매형 앞에선 지금까지 어려워서 말조심 열심히 하신 거예요.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전 그동안 장모님이 저를 친아들처럼 친근하게 대해오셨다고 생각했는데 편하기는커녕 세상 어려운 손님 대하듯 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2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마누라까지 저에게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도 말을 못했던 거예요. 처남, 내가 사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인간이야? 제 물음에 처남이 난처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형은 매사에 철두철미하고 바른 생활 사나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일탈하는 것도 혐오하시고 그러니까 뭐 편한 분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속옷도 깨미 입던 누나가 돈을 몇십만 원씩 쓴 것도 아마 콘서트표랑 기념품 사는 돈이었을 거예요. 매형, 요즘 인기 가수 콘서트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가도 10만 원 넘고 안표는 3, 40만 원까지 해요. 이번에 제가 예매에 실패하는 바람에 엄마가 엄청나게 실망하셨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정말 백방으로 알아봤어요. 그러다 간신히 2장 판다는 사람 찾아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사실 표가 싼 건 아니지만 엄마가 우울하게 계시다 편찮으셔서 병원비 드는 것보단 낫다 싶어요. 그제야 아내가 그동안 정신없이 휴대폰에만 매달려 살았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장모님이 실망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콘서트 표를 사드리려고 절실하게 매달렸던 모양이더군요. 그때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럼 부산은? 혹시 저 가수가 부산에도 갔었어?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트로트 가수들은 전국 축제 안 다니는 곳이 없잖아요. 그때도 부산에서 하는 무슨 축제에 온다고 해서 거기 갔다 왔어요. 물론 매형한텐 다른 말로 둘러댔겠지만 저는 황당하고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잘나가는 트로트 가수가 공연한다는 공연장 앞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차림새였어요.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머리엔 머리띠를 두르고 손에는 야광봉을 들고 있었죠. 어떤 분들은 플랜카드까지 들고 있었는데 거기엔 영원히 함께해요. 당신은 나의 별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자 처남이 웃으며 한마디 했어요. 매형은 저런 모습 보면 이게 뭔가 싶으시죠? 근데 전 저분들의 행복한 표정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저희 엄마를 보는 것 같거든요. 나이 들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밥맛도 없다고 하시던 엄마가 저 가수 보러 다니고 싶어서 식사는 물론이고 약도 열심히 챙겨 드세요. 무엇보다 얼마나 활기차지셨나 몰라요. 저도 처음엔 나이값 못하시고 왜 저러시나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가수 노래를 들으면 17에 느꼈던 설렘이 다시 느껴지고 사는 게 즐겁다고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말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까지 붉어지려 했습니다. 처남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누나는 처음에 엄마가 저 가수 좋아하는 걸 알고 효도 차원에서 몇 번 같이 공연에 가드린 게 시작이었어요. 연로하신 엄마를 이렇게 북적거리는 곳에 혼자 보내는 게 걱정스럽잖아요. 그러다 누나도 같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누나도 이 가수 좋아하고 눈빛이 밝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랬어? 난 잘 모르겠는데 매형은 매일 봐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제 눈엔 보였어요. 여고 시절에 누나는 노래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나이 먹으면서 뭔가 시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매형이랑 애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일만 하면서 누나한테 뭐 변변한 취미라도 있었나요? 그 말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저 애들 잘 크고 가족들 무탈하게 사는 것만으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뭘 할 때 즐겁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더군요. 근데 그런 누나가 엄마랑 저 가수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신나 보였어요. 모녀가 붙어 다니면서 웃는 것도 보기 좋고요. 제가 매형이랑 애들한테 말하라고 했는데 다들 이해 안 해줄 거라고 싫다고 했어요.
처남의 말을 듣고 공연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장모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보니 처남이 말했던 게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알겠더군요. 사실 제가 처음 아내를 좋아했던 것도 저와는 다르게 통통 튀고 발랄한 매력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자식 낳고 키우며 저와 아이들에게 맞추면서 살다 보니 예전에 그 반짝이던 눈빛은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그날 그 콘서트를 기다리는 아내는 저를 첫눈에 반하게 만들었던 모습 그대로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에 겨워 웃고 있는 아내와 장모님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왔더군요. 다녀왔어. 늦어서 미안해. 얼른 씻고 저녁 차릴게. 애들은? 그 물음에 저도 평소와 같은 얼굴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영화 보고 저녁 먹고 온다고 하고 막내는 학원 보강 끝나고 친구들이랑 마라탕 먹으러 갈 거래. 아내는 늦은 게 미안했는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낮에 본 모습과는 다르게 평소의 그 수수한 모습이었죠. 저는 주방에 서서 서둘러 나온 아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곤하지?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먹자. 내가 콩나물국 끓이고 두부조림 해놨어. 얼른 와서 앉아. 아내는 깜짝 놀라며 물었죠. 어머, 당신이 저녁을 했다고? 뭘 그렇게 놀라. 사람 민망하게. 신혼 땐 나도 가끔 했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아내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보니 괜히 제가 더 미안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며 불쑥 물었습니다. 연수가, 왜? 나 뭐 또 잘못했어? 오늘은 휴대폰 안 봤는데? 사람 참. 내가 내 마누라 이름도 못 부르나? 안 하던 짓 하니까 그렇지. 당신이 뭐 혼내고 싶을 때만 이름 부르니까. 왜요? 혹시 요즘 하고 싶은 거 없어? 이 사람이 오늘 정말 이상하네. 하고 싶은 건 왜 갑자기? 그냥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나 싶어서.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남 눈치 보지 말고 다 하라고. 아유, 애들이 다 크긴. 저것도 시집 갈 때까지 멀었지. 아니지. 시집 가면 또 애 봐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일 텐데? 아니, 그래도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살림하면서도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잖아. 내 눈치도 애들 눈치도 보지 말고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하고 살아. 알겠지? 제 말을 듣던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가 오늘 나 울리려고 작정을 했나?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원 없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녁을 먹은 뒤 차와 과일을 먹으며 저는 일부러 슬그머니 휴대폰으로 아내와 장모님이 좋아한다는 가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의외라는 듯 절 보며 물었죠. 어머, 당신도 이런 거 들어? 통기타 음악하고 팝송만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요즘 이 가수가 하도 난리라고 해서 자꾸 들으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주 좋더라고. 당신도 같이 들어봐.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환해진 얼굴로 제 곁으로 다가와 노래를 흥얼거리더니 이것저것 다른 노래도 추천해 주더군요. 그래서 내친 김에 제가 말했습니다. 이 가수 진짜 노래 잘하지? TV에서 말고 콘서트에서 들으면 더 잘해? 그러자 아내가 화들짝 놀라더니 제 얼굴을 바라보더군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처남한테 다 들었어. 가수 좋아하는 게 뭐 잘못이라고 말은 못했어. 장모님도 그렇고. 아니, 사위가 장모님 즐거움도 이해 못할 것 같았나? 아니, 당신이 격 떨어진다고 할까봐 그랬지. 엄마도 장모 체면 깎인다고. 내가 그렇게 사방팔방 꽉 막힌 사람으로 보여? 나도 트로트 좋아해. 다음엔 나도 같이 가자, 그 콘서트. 알겠지? 그날 밤 아내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팬이 되었는지, 첫 콘서트에 갔을 때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특히 장모님과 함께 팬 활동을 하면서 모녀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고 하더군요. 장모님도 대단하시네. 그 연세에 콘서트 다니시다니. 엄마가 나보다 먼저 좋아하셨고 더 열성 팬이야. 전국 투어 다 따라다니실 기세라니까. 건강 때문에 그건 내가 말리고 있어.
저희는 그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속마음을 들은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내는 더 이상 팬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당당하게 음악을 듣고 TV로 공연 영상도 봤죠. 저도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함께 봤습니다. 이 노래 좋네. 제가 한마디 하면 아내가 신나서 설명했죠. 그렇지? 이게 작년 최고 히트곡이야. 가사가 정말 좋아. 눈 감고 한번 들어봐. 그렇게 저도 조금씩 트로트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내와 장모님을 이해하기 위해 들었는데 어느새 저도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수많은 중년 여성들 틈에서 열심히 젊은 가수의 이름을 외치며 팬클럽 활동을 즐기고 있답니다. 그 덕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내와의 사이도 좋아졌죠. 특히나 저를 어렵게만 대하던 장모님과 허물없이 지내게 된 게 가장 큰 소득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번 일을 통해 제가 그동안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그리고 진짜 좋은 남편이 뭔지도 모르면서 혼자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를 깍듯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도 알게 됐네요. 그래도 이제라도 가족과 이웃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사람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아내와 장모님처럼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감추고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당하게 즐기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흥겨운 트로트 한 소절처럼 신바람 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